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제가 다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요, 우리 원장님께서 동안 수료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격증을 부여받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음,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링크를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시험을 치르시면 되고요. 주관식과 객관식이 있고요. 자,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도움 자료로 보내드렸던 예전에 시험을 치르셨던 족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것을 한번 보시면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은요,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도움 자료, 문서와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모든 수업 내용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요. 공부했던 것을 잘 상기시키셔서 시험을 치르시면 70점 이상만 받게 되면 모든 시험은 다 통과가 되시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화면 공유하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영상 화면이 있는데요. 자, 위에 부분이 필기시험이에요. 자, 필기시험은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시험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게 될 거고요. 그 링크로 접속하셔서 시험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소요 시간은 90분인데 넉넉하실 거예요. 이 두 날 중에 편하신 날을 하루를 택하셔서 네, 한 번만 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사이트 주소와 그 접속 방법은 다시 시험 이틀 전에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게 됩니다. 자, 공지해드리는 부분 또 한번 내용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치시는 방법, 순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해드리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거기에 보내드린 링크가 있을 거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되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르시기 전에 미리 네이버 아이디 하나를 생성해 놓으시면 시험 당일에 어렵지 않게 당황하시지 않고 시험을 치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를 접속하시고요. 그러면 시험 문항이 바로 보이게 될 거예요. 다 치르시고 제일 끝에 제출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것을 클릭하시면 모든 시험은 완료가 됩니다. 자, 필기시험은 그렇게 치르시면 되고요. 자, 실기시험을 볼게요. 자, 아래쪽에 실기시험이 있는데요. 실기시험은 상담 파일 제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상담 파일 제출은 어떤 거냐면요. 우선은 실제 아이를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요. IDTA 기질 검사를 먼저 진행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질 상담을 진행하신 다음에 상담 음성 녹음 파일과 그 상담을 진행하시는 그 음성 녹음을 하시고요. 그 파일과 상담을 진행한 노트를 기간 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간 안에 제출하시면 이게 실기시험으로 접수가 됩니다. 자, 실기시험 진행을 위해서 상담할 아동의 IDT의 기질 분석 차트 결과지를 연구소에서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지를 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부 기질 분석을 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기시험 파일 제출 일정은 한번 아래쪽을 보시면요. 1월 20일 토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이 치러지시고 나서 2주 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기시험 치는 방법, 여기 있는데요. 자, 실기시험을 치를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요. 우선 IDTA 기질 검사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기질 분석을 세부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분석한 내용을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에게 기질에 대해서 잘 전달해내는지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 실기시험입니다. 첫 번째, IDT의 기질 검사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기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질 분석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상담을 통해서 이 분석한 내용을 내담자에게 잘 전달하는지 이 세 가지인데요. 아직은 기질 2급 과정이기 때문에 기질상담사 2급 과정이라서 너무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까지는 해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를 잘 진행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9가지죠. 9가지에 대해 준해서 주기능의 특성, 부기능의 특성, 열등 기능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분석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를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지금은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급 배운 내용에 한해서 분석을 하시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도움 자료에 다른 기수의 시험 제출자의 그 예시 사례를 같이 보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분석 노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2가지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상담 노트 이렇게 2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하는 방법 제가 조금만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조금 더 깊게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 공유해드린 이것을 보시면 이 용지에다가 IDTA 동수 과정과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보내드렸던 내용에 보시면 이 문서가 있을 거예요. 기지 테스트 안내, 준비물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실시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르쳐 드렸고, 또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실제로 한번 해보셨죠. 자, 우리 가족이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단, 드릴 때 우리 원장님들께서, 상담자들께서 아이가 그리는 그림의 순서를 이렇게 1, 2, 3, 4번 기록해 주는 것, 요것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졸라맨이나 막대 사람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졸라맨과 같은 이런 그림, 막대 사람의 그림은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우리 가족이 집안에서 뭐 하는지 그려보자. 그런데 막대기 사람이나 졸라맨 사람 말고 살이 다 있고 옷을 다 입고 있는 우리 가족을 한번 그려보자.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졸라맨과 막대 사람을 만약에 그려서 보내주시면 이게 감점이 됩니다. 이것은 IDT의 기본이거든요. IDT의 기질 검사의 기본 사항입니다. 이 졸라맨과 막대 사람은 절대로 데이터를 그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는 기질 검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질 상담사로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자신의 자녀는 절대로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포 형성이 이미 너무 많이 되어 있고요. 특히 특정 기질에 한해서는요, 부모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데이터가 굉장히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특히 T기질 같은 경우요. 안정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림의 크기나 이런 부분이 T기질은 실제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한 변동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질 검사는 부모가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유념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가족을 그리려고 했는데 동물을 그린다거나 뭐 옆집 아저씨를 그린다거나 그래도 전혀 무관합니다. 여기 적혀 있죠. 집 안을 그리려고 했는데도 집 밖을 그려도 전혀 무관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졸라맨만 막대 사람만 안 됩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질문을 마친 시간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우리 가족이 뭐 하는지 그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딱 끝났을 때 질문이 끝났을 때 우리가 문항 제시를 전체를 다 하고 나서 끝났을 때의 시간을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림을 딱 그리기 시작했을 때 시작 시간을 기록하시고요. 이 아이가 다 했어요 라고 했을 때 마친 시간까지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한 30초 정도 차이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1분 이상 차이가 있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초까지 정확히 기록해 주시면 더 데이터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하신 다음에 그림을 그린 순서만 딱 기록해 주시고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뭘 하고 있다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단 혹시 이 아이가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꾸 지웠다가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이렇게 반복한다거나 또는 특별한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특정한 어떤 행동을 취하는 행동이나 말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포스트잇 같은데 이렇게 기록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아이의 데이터, 우리 동쪽 가족화와 패턴 이거 보내실 때 거기 붙여서 같이 보내주시면 조금 특별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자 이제 패턴 테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RDT 테스트 두 번째죠. 패턴 문양 테스트인데요. 자, 첫 번째 요건 역시 출력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요 표를 먼저 준 다음에 아이한테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고르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원본, 네, 그것의 원본 같이 보내드렸죠. 자, 원본 이것을 같이 이제 아이한테 주시면 됩니다. 요게 마음에 들었어요라고 한다면 이 원본을 꺼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자유롭게 이 공간을 색을 칠해 넣는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문양 패턴 테스트는요, 색을 칠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안을 색을 칠해서 한번 채워보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색을 칠해서 채워보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꾸미거나 뭔가를 그린 아이가 있다면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아이한테 그림 그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편하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제 검사자 되시는 우리 원장님들께서는요. 아이가 그리는 순서를 잘 보시고요. 밑에 진행 순서를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다 알려드렸지만 제일 안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제일 안쪽을 안이라 얘기하고요. 그리고 안 또 있고 제일 바깥쪽 그 사이를 중간 쪽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에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밑에 번호로 써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안쪽에서 제일 안에서 시작해서 중간하고 바깥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쪽에 1번, 중간 쪽이 2번, 바깥쪽이 3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안쪽에 했다가 바깥쪽에 갔다가 중간 갔다가 다시 바깥쪽 쪽으로 갔다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번호를 안쪽에 1번, 바깥쪽에 2번, 중간 쪽에 3번, 또 바깥쪽에 4번 이런 식으로 좀 더 아이가 했던 그런 변형된 진행 순서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사는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끝난 것은 반드시 우편으로, 네, 우편 주소 아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죠? 우편으로 꼭 보내주시고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이제 분석 데이터를 넣게 될 거고요. 분석 결과 차트 형식으로 결과지가 다시 원장님께 제공이 되게 될 겁니다.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받아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세부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부 분석을 하실 때는 분석 결과지가 7세, 8세 정도 아이이기 때문에 81가지 분석이 나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T, ET 이렇게 4가지의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아직 1급 과정까지는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4가지 코드 중에서 앞에 2가지 AT, ET면 AT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AT, ET는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지만 AT 기집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ET를 의식적으로 좀 더 쓰는 거기 때문에 AT를 중심으로 이 아이는 모든 솔루션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주기능이죠. 주기능 A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T는 부기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약한 거 있죠? 이건 열등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능, 부기능, 열등 기능, AT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분석한 것을 상담 노트에 잘 기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잘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상담 순서 알고 있으시죠? 상담 순서대로 그 부분을 내담자에게 잘 전달하시는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제 첫 시작을 여신 거예요. 기질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배우셨고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아직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기질의 1급 과정을 배우신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또 1급, 그렇게 이제 상담사로서의 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시고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직 어머님들은 A가 뭔지 T가 뭔지도 모르시거든요. 자, 그것을 원장님께서 잘, 편안하게 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기수에서 시험을 치르셨던 분의 예시 자료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음성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노트 정리한 거 한번 보시고요. 이 정도까지 지금은 하면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치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시험에 대한 안내는 다 해드렸어요. 너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제가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잘 인지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은 단순하게 한 번 끝나고, 그런 수업이 아니라 완전하게, 나의 능력을 충분히 기질 전문가로서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청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1급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충분히 또 숙지하시고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서 1년 안에 충분히 더 많은 기술을 또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원장님들의 경우가 또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